자, 이번에 할 거, 일단은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할 건데, 우주의 탄생을 알아낸 방법이 빛의 분석이야. 빛을 분석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빛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 거니까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개념이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뭐냐라고 하면은 빛의 띠야, 빛의 띠. 우리가 햇빛을 프리즘으로 쪼개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의 띠를 볼 수 있지. 그 빛의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빛의 띠, 이게 그냥 스펙트럼의 정의야. 스펙트럼이란 무엇이냐? 이때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어. 종류가. 스펙트럼의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줄 수가 있고, 이때 얘네 둘은 묶어갖고 선 스펙트럼이다라는 표현도 써.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고, 이걸 이렇게 이 순서로 적자.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고 툭툭 끊어진 거. 이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에서 나타나는 선, 그 다음에 흡수에서 나타나는 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무지개래. 태양빛을 분석하면 연속으로 나오잖아. 연속으로. 근데 저 선 스펙트럼은 언제 볼 수 있냐면, 자, 요거를 볼 수 있는 시기. 얘를 보려면 진공 방전관이 있어. 방전관에다가 방전관에 기체를 집어넣고서, 방전관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가할 수 있는 장치인 거지. 그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거기서 빛이 방출돼.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 요 관에다가 공기를 싹 비워. 공기를 싹 비운 다음에 그 안에 수소기체를 채워. 뭐를 채웠다고? H2O, 수소기체를 채운다고. 수소기체를 채우고 극을 연결하는 거야. 한쪽은 플러스 극, 한쪽은 마이너스 극. 이렇게 극을 연결하면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이렇게 나와. 은은하게 노르스름한 빛이 나올 때 그 빛을 한 줄기를 따다가 스펙트럼, 그 프리즘을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 빛이 이렇게 들어간 빛이 쭉 들어간 빛이 뚝뚝 끊어져서 나온다고. 어떤 놈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놈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놈은 이렇게 나오고, 어떤 놈은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나와.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나온 거를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 뚝뚝 끊어져서 나온다고. 연속으로 안 나오고. 이거 어디 그림이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져서 나온다고. 뚝뚝 끊어져서 나온다고. 태양빛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지? 태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리즘으로 나눠보면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렇게 방전관에다 기체를 넣고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그냥? 그럼 하나 더 있어. 에너지를 가하지 않은 수소기체가 여기 들어있어. 여기 수소기체인데 H2인데 에너지를 가하지 않았어.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뒤에서 연속 스펙트럼을 쏴. 연속 스펙트럼을 쏘는 거야. 태양빛 같은 거. 연속 스펙트럼을 쏘게 되면 그 중에서 한 줄기가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하잖아. 이렇게 통과해서 나왔어. 통과해서 나온 빛을 분해를 하잖아. 통과해서 나온 빛을 분해를 하게 되면 뚝뚝 끊어져서 나와. 요 부분만 끊어지고 나머지는 나와. 이런 식으로. 여기 1번, 2번, 3번, 4번의 빛만 나왔지 아까는. 근데 이렇게 차가운 수소기체를 연속 스펙트럼을 통과하고 나면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자리만 뚝뚝 끊어져서 나온다고.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만 뚝뚝 끊어져서 나온다고.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거는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방출을 의미하는 거고, 이건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때 요 위치가 똑같아. 위치가 똑같아. 그림으로 한번 볼까? 여기 보면은 이 둘의 그림 비교해봐.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랑 흡수 스펙트럼의 위치가 똑같지? 위치가 똑같지? 근데 에너지를 가했던 기체, 이거를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해. 가열된 기체라고 표현해. 가열된 기체. 얘는 냉각된 기체라고 표현해. 냉각된 기체.
가열됐다는 게 에너지를 투입했다는 거야. 전기로 가든 열로 가든 아무튼 그 에너지를 가한 기체야. 에너지를 가한 기체는 그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띵띵띵띵 방출한다. 근데 차가운 기체는 지금 그 내뿜을 건 없지만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자기 아까 뱉었던 부분만 속속속속 빨아간다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다고 이거에 대해서. 너희도 모르잖아. 알고 있나? 몰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보어야 보어. 보어. 목적어 보어. 보어가 아니고 이 새끼야. 이름이 보어야 보어. 보어가 무슨 아이디어를 제시하냐면 원자 있죠 원자. 원자 주변에 누가 돈다고 해? 전자가 돈다고 하지. 이 전자라고 하는 녀석이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를 얘기해봐. 가까이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위치 에너지로 표현했을 때 그게 작다 그래 크다 그래? 위치 에너지가 작습니다. 이 밑에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거 맞아? 예.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태. 위로 가면은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 이게 지구고 이게 사람이라고 해봐. 가까이 있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비교하면 멀리 있을 때 더 위치 에너지 큰 거잖아. 얘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올라갈 수 있대. 이게 무슨 에너지든 상관이 없어. 뭐 열 에너지가 됐든 전기 에너지가 됐든 빛 에너지가 됐든 어떤 형태의 에너지라도 흡수하게 되면은 위로 올라간다고. 즉 핵으로부터 멀어진다고. 근데 핵으로부터 멀어진 놈이 다시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 내려갈 수 있다는 거거든. 방출하면. 그럼 여기서 퀴즈. 이 간격이 크면 빛이 센 빛이 나오겠지. 이 간격이 좁으면 약한 빛이 나오겠지. 혹시 빛의 세기에 대한 그 차이 아냐 너네? 에너지 차이? 빛이 백색광이 들어왔을 때 빨주노 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쪼개질 때 빨주노 초파남보 무지개색으로 쪼개질 때 어떤 색깔이 에너지 세다고 그래? 파란색. 파란색 쪽. 이 바깥쪽이 자외선이지? 그래서 그 행성 중에 걔네가 자외선은 살균 소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세. 빨간색 바깥쪽은 적외선이지? 아 우리가 자외선은 차단제 발라야 되잖아. 내 피부에 손상을 주지. 적외선 차단제도 적외선 차단제는 없다고. 응? 만들면은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긴 하네. 자외선 차단제 말고 적외선 차단제. 그거 어떻게 써요? 적외선이 밖으로 안 나가게. 전쟁 났을 때 이제 그 적외선 스코프에 내가 안 걸리겠지. 밤에 침투할 때. 그래? 적외선이 나가지 못하게끔 만약에 막을 칠 수 있다면 적외선이 못 나가고 그걸 이제 감지를 못할 거 아니야? 이제 잠입할 수 있겠지. 막 이렇게 메시지도 전달하고 여기만 안 발라가지고 이런 데만 바르고 이제 이런 데 안 발라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많이 해. 자 아무튼 요거.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올라가고 방출하면 내려오는데 이때 이 간격이 좁으면 옆에다 적을게. 좁은 간격이면은 에너지가 센 거야 약한 거야? 에너지가 약한 상태라고. 그럼 빨간 색깔에 해당할까? 파란색에 해당할까?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아 약하면 빨간색이죠. 빨간색 계열이라고. 적외선이 됐든 붉은 계열이 됐든 에너지가 약한 빛인 거야. 다음에 넓은 간격으로 이동하게 되면 넓은 간격으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세요. 강한 상태지? 파란색. 그럼 컬러로 따지면 파란색 또는 보라색이라고 하면 돼. 파란색 계열 또는 자외선 계열로 빛이 방출될 거라고. 맞지? 얘 봐봐. 수소. 수소는 모든 빛이 안 나오고 뚝뚝 끊어져서 나오잖아. 뚝뚝 끊어져서 나왔다는 게 또 요거 봐봐. 이거 흡수 라인이지? 방출 라인이지? 흡수했다는 거는 그 빛을 흡수해갖고 올라간 거 얘기하는 거야. 밑에 있던 놈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연속 스펙트럼을 받아갖고 흡수하면은 올라가면서 거기에 뚫린 거야. 알겠지? 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위로 간 거야. 또 이거 받아갖고 전자가 위로 간 거고 이거 받아서 전자 위로 가고 이거 받아서 전자 위로 간 거야. 이때 얘네들은 이거 받아서 올라간 놈이 내려올 때 빛이라고 이거. 얘는 이거 받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빛이라고. 얘도 이거 흡수해갖고 올라갔던 전자가 내려올 때 방출. 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항상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올라갈 때 또는 내려올 때
랜덤으로 모든 위치에 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특정 위치에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특정 위치에만. 예를 들면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공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뚝뚝 끊어져 있다고. 이 위치에 갈 수 있고 이 위치에 갈 수 있고 이 위치에 갈 수 있고 이 위치에 갈 수 있고. 그럼 여기 있을 때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상태로 쳐봐. 1번 빛은 센 빛이야, 약한 빛이야? 약한 빛. 파란색은 노란색보다 센 빛. 빨간색은 파란색보다 센 빛.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으면 더 센 빛 이렇게 되겠지. 더는 얘기해볼게. 1번, 2번. 얘가 1번 빛, 얘가 2번 빛, 얘가 3번 빛, 얘가 4번 빛이야. 자, 이때 제일 약한 빛이 1번이지. 1번이면 푸른 계열로 가야 돼? 붉은 계열로 가야 돼? 붉은 계열. 그럼 여기서 봐봐. 누가 가장 가까이 올라갔다 떨어진 거야? 얘라고, 얘. 얘가 바로 위로 갔다 떨어진 애라고. 그 다음은 얘. 얘가 두 번째 칸까지 간 거야. 얘는 더 세지. 세 번째 칸까지 갔다 떨어진 거야. 얘는 네 번째 더 세지. 네 번째 칸까지 갔다 떨어진 거라고. 알겠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라고. 정리. 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냐? 선 스펙트럼은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궤도, 그걸 껍질이라고 할게.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연속이라고 불연속이라고? 뚝뚝 끊어져 있다고. 불연속. 여기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도 존재할 수 없고, 여기도 존재할 수 없고, 여기도 존재할 수 없고,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원자 껍데기. 이걸 이제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자 껍질.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껍질. 전자는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껍질에만 분포할 수 있다.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계단 같다고. 계단. 너 계단이 있을 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만 서 있을 수 있지. 너 여기 사이에 있을 수 있냐? 아, 살짝 애매한데. 그런 느낌이라고. 계단과 계단 사이에 내가 어떻게 서 있어? 전자도 껍질과 껍질에만 있을 수 있지 껍질 사이에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선이 뚝뚝 끊어져서 나오는 거야. 알겠냐?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여기가 입이 간질거려갖고 얘기를 할까 말까. 아, 간지럼 그 해야 돼요. 그려줄게. 너 여기다가 그림 그려놔. 원자 해가지고 설마? 원자라고 한 다음에 전자 껍질을 한 5개 정도 지어. 전자 껍질을 다. 이거 곡선으로 하지 말고 직선으로 하자. 이게 아이고. 이게 밑에다 그랬어요. 밑에. 야, 간격도 나랑 좀 비슷하게 그려라. 밑에 넓게 그려. 다시 그려야겠네. 밑에 넓게 그려. 밑에 10개요? 넓게. 밑에 영역은 넓게. 위에 영역 갈수록 좁게. 이 영역 살려서 그려. 간다. 여기로 떨어진 빛. 이게 빨간색이야. 제일 약한 빛. 두 번째 파란색. 아, 이거. 두 번째로 떨어진 게 저거야. 첫 번째로 표시하지 마. 두 번째로 떨어진 거 약간 하늘 색깔 어떻게 표현하지? 하늘색. 하늘색은 여기서 떨어졌을 때가 하늘색이야. 두 번째 칸 위에서. 파란색은 여기서 떨어졌을 때가 파란색 빛이야. 맞아. 보라색 빛은 여기서 떨어졌을 때가 보라색 빛이야. 매치 딱 해놔 그림을. 내가 왜 간격을 이렇게 그리는 줄 알아? 간격이 똑같지가 않지 지금. 위아래 간격이 똑같지가 않지. 만약에 위아래 간격이 똑같으면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2배,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3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여기 간격도 똑같이 나와야 돼. 이 간격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봐봐. 제일 약한 빛에서 그 다음으로 갈 때 간격차랑 그 다음으로 갈 때 간격차랑 그 다음으로 갈 때 간격차가 점점 좁아지지. 에너지가 얼마 안 증가한다는 거야. 응?
여기서 일로 갈 때 에너지가 많이 증가하는데 그 다음에 조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증가하고 더 조금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갈수록 증가하는 폭을 줄여놓은 거야. 알겠냐? 이 그림 매치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잘 봐놓으세요. 이거. 응? 밑에 저부터 위로 갈수록 전화 위로 갈수록 세지. 껍질 간격이 좁아진다. 위로 갈수록 껍질 간격이 좁아진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세질 때 세지는 폭이 점점 감소하는 거야. 알겠지? 요걸 딱 깨달아야 돼. 이게 좁아지. 아, 매치 됐어요. 예. 자, 이 선 스펙트럼 있잖아. 방출이 됐던 흡수. 어차피 얘랑 얘는 패턴은 똑같지. 다만 빛이 있냐 없냐 차이인 거야. 패턴은 똑같아. 왜냐하면 이 껍질은 정해져 있으니까 껍질만큼 흡수했으면 시커멓게 뚫리는 거고 껍질만큼 방출하면 밝게 나타나는 거고. 맞지? 그게 이제 선 스펙트럼의 의미란 말이야. 이 선 스펙트럼은 원소마다 다 달라. 수소의 자리랑 헬륨의 자리, 뭐 네온의 자리, 마그네슘의 자리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원소의 지문이라고 표현해. 원소의 지문. 어? 이해됐다. 이 방출 스펙트럼의 패턴이 물질마다 다 다르다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수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근데 탄소만 봐도 패턴 병식이 생겨났지. 이거 탄소 말고 네온, 헬륨 다 좀 많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제일 단순한 형태가 수소고 나머지 형태는 보면 방출이든 흡수도 똑같잖아 패턴이. 안 그래? 이거 보고 원소의 지문인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되냐?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태양은 왜 연속이야? 태양은 도대체 왜 연속인 거야? 아, 그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막 그 행성이 그걸로 만드는 거? 이거 수소 같은 경우는 이거 고온의 기체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뿜어내면은 방출로 나오지. 얘는 저온의 기체인데 이 별빛을 쫙 빨아먹었기 때문에 여기가 숭숭 뚫린 거지. 얘는 별에서 그냥 나오는 빛은 연속으로 나오는데 왜 연속일까? 연속이려면 어때야 돼? 안 끊겨야 돼. 이 껍질 간격이 있으면 알지. 그냥 다 껍질끼리 쭉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알려줄게. 봐. 껍질마다 이게 먼저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지. 그 바로 옆에 똑같은 원자가 있었어. 수소. 똑같은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어. 껍질마다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얘가 너무 가까이 붙으면 똑같은 자리인데 여러 개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한 놈은 미세하게 위로 가고 한 놈은 미세하게 아래로 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한 놈은 미세하게 위로, 한 놈은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근데 이거 태양 중심에서부터 이제 빛이 나오는데 태양 중심에 아주 엄청난 압력으로 찍어 눌러 있을 거 아니야. 수소끼리 굉장히 가깝다고.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이. 그 엄청 많이 가까이 있으면 3개가 붙어 있으면 3개로 나뉘어야 되고 4개가 붙어 있으면 4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개여 봐. 엄청 나뉘겠지 여기가. 엄청 나뉠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게 엄청 나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끊기겠네. 이렇게 된 거야. 태양 중심부는 너무 압력이 크다고. 그래서 기체 간의 간격을 유지할 수가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야.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은 껍질이 갈라지면 연속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모든 영역에 올라갔다가 모든 영역에 걸쳐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빛이 다 나오는 거야. 빨리 좀 촉하는 거. 알겠냐? 세지 알겠어? 그 태양 중심은 옆에다 이거 적어둘까? 이유 적으나 태양 중심부는 높은 압력에 의해 이 국자 간의 간격이 매우 좁다. 그러면 전자 껍질이 연속적으로 갈라져.
요 말 이해했어? 태양 중심으로 높은 압력에 의해서 입자간의 간격이 매우 좁다 보니까 전자 껍질이 연속적으로 갈라져 있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있을까? 모든 별. 가열된 금속은 다 연속이야. 너 금속이 뭐야? 금속. 고체지, 고체. 금속이 고체잖아. 고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열된 고체가 낼 수 있는 빛이 전부 다 연속이야. 가열된 금속. 전부 고체. 가열된 금속이 뭐가 있는데? 철. 용광로. 아이고. 용광로에서 뽑아낸 철 빨갛게 달아올라 있지. 그 빨갛게 올라와 있는 빛을 프리즘으로 쏘개면 연속으로 나와. 원리는 똑같겠지. 바닥바닥 붙어 있으니까 끊어져 있다고. 거의 연속적으로 돼 있다고. 그다음 너 백열 전구 뭔지 아냐? 이렇게 생긴 거? 백열 전구. 아. 북한 말로? 불안. 그렇지. 불이 나오는 알. 왜? 진짜야. 북한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럼 북한 애들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할까? 그건 모르겠어. 그거 조시요? 어떤 걸 보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게 뭔지 알아? 그거잖아요. 그 그거. 필라멘트지? 네. 이 필라멘트에 전류가 흐르면 빨갛게 달아오는. 전자가 가면서 충돌하면서 얘가 달아올라. 빨갛게 달아오른다고. 그 빛이 백열 전구의 빛이잖아. 그럼 얘도 하열된 고체지. 가열된 금속. 그럼 얘도? 응. 가열된 금속. 선생님. 응? 그러면은 혹시 그 이 형광등도 연속이 될 수 자, 있어요? 요거 지우개 지워봐. 모든 가열된 고체랑 액체라고 적고 고체 예로 방금 봤던 필라멘트 적고 액체 예로 용광로 적어놔. 용광로에서 나오는 빛도 그 액체도 다닥다닥 붙어있잖아. 그 선 스펙트럼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기체인 거야, 기체. 적어보면 연속 스펙트럼 나올 수 있는 게 가열된 액체 또는 고체, 이게 연속이 나올 수 있고, 선이 나올 수 있는 게 가열된 기체일 때. 기체라고 하는 게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잖아. 서로 영향을 안 주니까 껍질 간격으로 정확히 벌어져 있다고. 근데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껍질이 갈라져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 알겠냐? 자, 그러면 연소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다 얘기를 해봤고, 태양빛, 태양 한번 그려볼게 내가. 태양 그리기 되게 쉬워. 짠. 여기를 태양 핵이라고 하고, 여기서 아주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수소 핵융합이라고 해. 수소 핵융합. 여기서 방출된 에너지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던 수소들이 그걸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하면서 빛을 품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빛이 빠져나온다고. 강력한 수소 핵융합에 의한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 있던 수소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때 나오는 노란색 빛이 무슨 빛이야? 연속 스펙트럼인 거야. 연속 스펙트럼. 어디서 나오는 빛이? 핵에서 나오는 빛이. 핵에서 나오는 빛은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수소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지가 전자를 흡수했다가 방출하게 되면 모든 영역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근데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 있잖아. 빨간색으로 칠한 거. 바깥쪽. 이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태양의 대기라고 해, 대기. 태양의 대기. 태양의 대기 부분은 높은 압력은 아니지. 중심 부분이 더 높은 압력이지. 안 그래? 그럼 이 대기 부분은 기체 상태로 돼 있다고. 간격이 벌어진 기체 상태로 있다고. 그럼 얘는 자신에 해당하는 빛만 쏙쏙 빨아먹을 수 있겠지. 여기서 보면 연속이 나와.
연속이 나왔는데 이 태양 대기를 지나게 되면은 태양 대기가 자기에 해당, 만약에 수소라고 치면 수소에 해당하는 지 부분만 쑥쑥 빨아먹는다고. 그 다른 데 안 나오는 거. 그러면 그 빨아먹고 남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놈이 일부 빨린 다음에 그 빨린 애들이 지구로 도착하겠지. 맞아? 그 태양빛을 좀 정밀하게 분석하면 정확한 연속이 아니야. 태양빛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태양 대기에 있는 수소 애들이 빨아간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뚫려 있어. 조금 그게 뭐냐? 여기 보면은 이거야. 태양의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태양이 완벽한 연속이 아니야. 확대해갖고 높은 배율로 확대하면 여기 진한 거 보여? 여기 진한 선? 이 진한 선이 수소가 흡수한 거야. 여기 연한 선 뭐야? 연한 선? 근데 아까 원소의 지문이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에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니야. 에? 태양 대기에는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고. 태양선을 보고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1번. 대기 성분. 대기 성분이 수소만 있는 게 아니야. 수소 말고 뭐도 있어? 당연히 헬륨이 있어. 그 다음 기타 등등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 여러 금속 원소들이 있어. 수소 헬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금속들이 섞여 있어. 그 선들이 다 짬뽕 된 거야 이게. 그래서 대기 성분이 있고 2번 성분의 양을 알 수 있어. 성분 비율, 성분의 양. 성분의 양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이게 굵을수록 많이 흡수하고 많이 방출했다는 거 아니야? 얇으면 조금 흡수하고 조금 방출했지. 왜 조금 흡수했을까? 양이 적어서. 그래서 굵기가 양이야. 굵기를 비교하면 돼. 성분 비율. 종류를 파악하는 거는 저 선 스펙트럼의 위치 보면 돼. 선 스펙트럼 위치를 보면은 원소 종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굵기를 비교하면은 그 원소들의 성분 비율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굵기의 비율이 질량의 비율이다. 알겠어요? 예. 됐다. 자, 앞에서 이제 배운 거 정리하고 넘어갈게. 좀 다 했으니까. 이런 건 상식이니까 좀 알아놓으실까요? 가시광선은 380에서 760인데 770kg 정도 하네. 380, 770. 70, 280, 770. 다음, 요거 적어놔. 에너지가 빨강 쪽으로 갈 때랑 보라 쪽으로 갈 때랑 어디가 세다고? 보라 쪽으로 갈 때가 세고 빨강 쪽으로 갈수록 약해. 빨강의 그림은 내가 파동으로 그려보면 빨강은 이런 그림이야. 빨강. 보라는 이런 그림이야. 너가 줄을 흔든다고 쳐봐. 빨간색으로 흔들 때가 힘들어? 보라색으로 흔들 때가 힘들어? 보라색이 센 빛이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 진동수라고 해. 진동수 누가 크다고 그럴래? 빨간색 쪽이 커? 보라색 쪽이 커? 보라색 쪽이 크다고. 얘는 작다. 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 파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번 반복하는 거지. 이게 또 반복되고 이게 또 반복되는 거 아니야? 한 번 이동할 때 이 이동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 파장. 그러면 빨간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파장이지. 파장은 보라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게 파장이지. 자, 파장은 누가 길어? 빨. 그렇지. 파장은 빨간색 쪽이 길다야. 이거 셋 다 적어놔. 이 밑으로 가면 짧다고. 대신에 네.
가방이 안 뜯어 사라진다. 안 보여줬어. 어디 갔지? 아 고맙구나. 조용히 공부 잘하는 형이야. 어디 다니? 저보다 잘해. 중요. 어디 다니? 어디 다니? 넣었다. 자, 2번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의 예라고 되는데 요거 원소에다가 에너지를 가해갖고 자기 껍질에 해당하는 대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나오는 그게 방출인데 그거 사용되는 예가 나트륨 전등. 나트륨 등이 그 터널 지나면 약간 주황색 불빛 나는 그 등이 있지. 그게 나트륨 등이야. 뭐였지? 맞춤. 거기 필라멘트가 없지? 거기 필라멘트를 아, 만드는 게 주황색. 아니라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가열되면 끊어지고 삭어. 근데 나트륨 등은 수명이 졸라 길어. 한번 설치해놓으면 갈 일이 별로 없어. 아 그 주황빛 또는 그게. 주황빛 또는 나트륨 등이야. 내 옛날에 그거였죠. 그다음에 불꽃놀이 할 때 되게 다양한 컬러 나오지 않냐? 네. 혹시 뭐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보라색 칼륨, 이 불꽃 반응색 들어봤어? 예. 거기다 그거 집어넣고 컬러 만드는 거야. 뭐야? 리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게 되면 빨간 색깔 빛이 나오는 거고,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나오는 거고. 다양한 컬러 만드는 게 그런 금속을 섞어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그래서 오로라 빛의 장막. 나도 오로라를 직접 본 적은 없어. 극지방 가야지 볼 수 있고요. 뭐 알랑알랑 거린데. 이게 역시 원소 차이 때문에 나온다. 알아. 그리고 원소마다 위치가 다르다 라는 표현.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같은 원소는 위치가 같다. 같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로 원소 지문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소 지문이라고. 원소 지문. 탄소는 항상 이렇게 나오고 수소는 항상 이렇게 나오고. 각자 원소는 위치가 같아요. 응. 같은 원소는 같아. 뭐야? 그리고 넘겨서 그 밑에 스펙트럼 분석. 우주 원소의 분석인데 아까 얘기했지. 종류와 질량비 알 수 있다. 밑줄 봐봐.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거기에가 이제 끄덕여줘야 돼. 설명 다 해서. 질량비는 굵기. 종류는 뭐 보고 알 수 있어? 선의 위치. 질량비는 선의 굵기 또는 선폭이라는 게 있어. 선폭. 적어줄게. 종류는 선의 위치. 질량비는 선폭. 선의 폭. 굵기. 또 아까 얘기했던 거야. 동일한 원소는 그 위치가 같기 때문에 이걸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질량비는 선폭을 비교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태양을 실제로 분석해 본 거지. 분석을 해봤더니 수소선도 있고요, 헬륨선도 있고요. 여기 보면 헬륨도 좀 간단한 편이지 나름. 헬륨도 수소도 간단하고. 또 요거 보면은 헬륨선이 여기 있어. 어디 갔어? 여기 보면 헬륨선도 있다고. 수소선만 있는 게 아니고 헬륨선 라인도 있어요. 이렇게. 수소선과 헬륨선 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치 보고서 요거 위치 보고 칼슘선도 여기 있어. 막 복잡하게 막 여러 줄 있는 거 있지. 칼슘이 근데 이게 그거에 포함이 돼요? 원자 수준도 있는 거야. 금속이 아니고. 금속. 칼슘 증기지. 칼슘 증기. 증기로. 칼슘 기체 상태로. 고체로 뭉쳐 있는 게 아니고 기체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칼슘 자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끝.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사실이 뭐래? 우주의 원소 분포인데 우주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고 선폭을 비교한 결과 그 질량의 비가 3대 1이더라. 체크. 질량 비가 3대 1. 수소 대 헬륨. 근데 그럼 이게 수소 대 헬륨 여기 선 스펙트럼에 나타나요? 스펙트럼에 나타나요? 근데 그 빛이 근데 태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연속이 나오지. 네. 근데 이 대기 성분에 수소와 헬륨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이 대기 그걸 보는 거니까. 수소 대 헬륨의 비율이 이게 3대 1이라고. 네. 근데 무슨 비율? 질량비. 질량비. 야, 나 이제 얘기할게. 너네가 어느 정도 화학도 알고 있을 거고. 14대. 아니? 너 수소라고 하는 애는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 맞아? 플러스 하나에 전자 하나 있지. 예. 헬륨은 플러스가 4개 있잖아. 개랑 플러스 4개. 뭐 중성자는 생략하고 이 주변에 전자가 몇 개 돌아? 2개, 오래. 4개. 4개 돌아야지. 이 주변에 전자 4개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질량비라고 하냐면 수소 질량을 1로 놓으면 헬륨 질량이 4배인 거 알아?
질량이요? 원래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로 정해져. 아이씨 헬륨인데 전자 4개 그렸네. 전자 2개만 그렸네. 전자 2개 그리고 2개는 중성자야. 2개는 중성자고 플러스 2개가 양성자. 그럼 얘의 질량 값이 양성자가 1이면 중성자도 1. 근데 전자는 1837분의 1이야. 졸라 작아. 못 그럼 재요. 얘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질량 값을 1로 넣을 수 있어. 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 값을 4로 넣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질량이 큰 놈이 전자가 많지. 네. 똑같은 수소 1개, 헬륨 1개라고 하더라도 개수로 따지면 1대1이잖아. 개수로 따지면 1대1인데 질량이 얘가 크잖아. 질량이 큰 만큼 전자가 많다고. 그러면 빛의 세기가 만약에 1개잖아? 1개면 빛의 세기가 얘가 2개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질량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저게. 질량이 크다 이꼴 양성자가 많다, 양성자가 많다 이꼴 뭐? 전자가 많다. 아 그러니까 전자가 많아야지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다 한꺼번에 많이 떨어지면서 비대면이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 이해 못하면 넘어가. 자 밑에 우주의 구성원소 알아내는 방법 뭐 했대요 우리 보면? 스펙트럼을 분석했다고 그랬지? 이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 이때 수소, 헬륨의 방출석 위치 이거는 그거 질량을 통해서 3대1을 알아서 특히 흡수선의 세기, 선폭을 분석한 결과라는 거야. 이게 질량비 3대1이더라. 됐고요. 빅뱅 우주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